예,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소개받은 PwC 컨설팅 송준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하이퍼 오토메이션과 관련해서 주요 고려사항 그리고 적용 사례입니다. 목차를 보시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오토메이션 발전 단계,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 추진 시 일반적으로 기업들이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 확산 시 필요 요소, 하이퍼 오토메이션 유스 케이스, 이렇게 네 가지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위주로 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wC에서는 자동화의 발전 단계를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보틱 프로세스 오토메이션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오토노머스 인텔리전스까지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단일 기술에 의한 단일 업무의 자동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거기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다양한 기술에 의한 E2E 프로세스 관점의 자동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단계에 좀 더 적극적인 자동화뿐만 아니라 지능화 기술을 적용을 해서 최적한 도출이라든지 의사결정이라든지 좀 더 나아가서 자율수행까지 가능하게 된 그러한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계에 따라서 그 밑에 오퍼레이션 스트래티지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운영 체계 또한 차별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진화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인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영역을 커버하는 개념이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프로세스,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솔루션 관점에서 RPA 단계에 비해서 한층 확대된 개념이다. 예를 들면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단순히 실행을 지나서 그 실행 프로세스의 앞과 뒤에 위치할 수 있는 인지라든지 입력이라든지 연계, 처리, 추출, 판단 등 모든 프로세스를 커버하게 되고, 데이터 관점에서도 구조화 데이터는 물론이고 반구조화된 데이터, 그리고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도 커버를 하게 됩니다. 솔루션 관점에서는 단순 RPA를 지나서 머신러닝이라든지 애널리틱스, 그리고 여러 가지 랭귀지 프로세싱 솔루션, 그리고 이미지 프로세싱 솔루션까지도 커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동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를 하나하나 설명드릴 것은 아니고,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겪는 어려움은 첫 번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일 기술에 의한 개별 수작업 대체에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당초 목표로 했던 ROI를 달성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러한 업무 담당자의 휴식 시간, 소위 말하는 커피 브레이크를 늘리는 데 그치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인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라든지 전사 효율화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데, 단순히 기술 자체에 대한 도입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저희는 운영 체계에 대한 고민, 고려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체계라는 것은 크게 4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세스 자체, 그 다음에 그러한 프로세스를 운영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관련된 거버넌스, R&R, 룰, 팔러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조직입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잘 정의를 해야 우리가 생각하는 오토메이션, 좀 더 나아가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일회성 프로젝트에 끝나지 않고, 그리고 어떤 개인적인 업무의 효율화로 끝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전사 차원의 효율화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뒷장표부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세스 관점입니다.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한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E2E 관점의 과제 발굴입니다. E2E 관점의 과제 발굴을 할 때 탑다운 어프로치 또는 바텀업 어프로치 또 유스케이스 이러한 방식들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뒷장표에서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동화 우선순위의 선정입니다. PwC에서도 모든 업무를 자동화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과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할 때 당연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ROI 또 난이도 이런 것들은 고려해야겠지만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될 사항은 리스크라든지 그 업무의 유형이라든지 부서나 조직 간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향후 확장성 같은 것도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단순화 또는 효율화, 표준화 관점의 자동화 적용 업무 재설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자동화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기존 프로세스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사람이 하던 일을 기계로 대체하는 것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자동화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한정적이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ROI를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업무 재설계가 수반이 돼야 되고 그러한 업무 재설계는 업무에 필요한 템플릿이라든지 비즈니스 로직이라든지 타스크라든지 업무를 할 때 쓰는 업무 시스템, 애플리케이션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업무 재설계가 일어나는 이벤트가 기업에서는 ERP 구축입니다. ERP 구축을 할 때 PI 업무를 동반하기 때문에 이런 ERP 구축은 자동화 또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도입하는 데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고 실제적으로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프로세스 및 기술 검토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프로세스를 설계를 할 때 특히나 ERP 시스템 구축을 위한 프로세스를 설계할 때 레벨 6 수준에서 프로세스 체계도를 만듭니다. 자동화 도입을 할 때는 그거보다 하나 더 내려가서 레벨 7 수준의 프로세스 상세 브레이크다운이 필요하고 그러한 수준에서 그러한 타스크를 실행하기 위한 기술의 검토가 필요하게 됩니다. 자동화 과제 발굴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3가지 어프로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가 탑다운 어프로치입니다. 탑다운 어프로치는 비즈니스 퀘스천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비즈니스 퀘스천에 답을 하기 위한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을 정의를 하고 그러한 인포메이션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과제를 찾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바텀업 어프로치인데 PI 또는 그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니스나 페인 포인트를 도출하고 발굴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해보면 실무적으로 가장 필요한 방법은 유스 케이스입니다.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그 다른 회사의 상황을 보고 거기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레퍼런스라든지 글로벌 네트워크라든지 날리지 베이스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전문 컨설팅 펌을 참여시키는 게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테크놀로지 부분입니다. 테크놀로지와 관련해서는 3가지를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RPA, OCR, 챗봇, 머신러닝 이런 것과 같은 개별적인 자동화 기술 요소입니다. 그 개별적인 자동화 기술 요소 부분은 뒷페이지에 다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기술 요소를 잘 통합 관리하기 위한 플랫폼, 여기서는 자동화 플랫폼이라고 워딩이 되어 있습니다. 를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긴 할 텐데 사전적으로 워딩 자체가 낯설다 보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플랫폼은 자동화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통합 실행, 관리 그리고 결과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인프라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그 정체가 무엇인지는 뒤에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성 그리고 향후 확장성, 유연성 등을 고려한 시스템 아키텍처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확장성, 유연성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자동화 프로젝트가 그 프로젝트를 시작할 당시에는 효과를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작게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고 그 후에 확대하는 게 일반적인 프랙티스고 저희도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의 확장성, 유연성은 매우 필수적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테크놀로지 관점에서 개별적인 자동화 기술 요소를 도입을 할 때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의 생각이 아니고 가트너에서 이제 권고하고 있는 부분인데 첫 번째가 밸류입니다. 비용이라든지 속도라든지 민첩성이라든지 또는 탄력성이라든지 직원의 생산성 향상이라든지 또는 제품이나 서비스 개선을 통한 수익 증가 여부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두 번째 고려할 요소는 해당 솔루션의 리스크입니다. 그 솔루션의 시장, 그 솔루션을 공급하는 벤더의 성숙도, 또 아키텍처의 적합성, 복잡성, 보안 위험, 그리고 그러한 솔루션을 유지 보수하기 위한 인재의 가용성 또는 컴플라이언스 같은 부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상용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고려를 해서 기술 도입 로드맵을 구성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저희 PwC에서는 업무를 크게 1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컨버전부터 시작을 해서 맨 마지막에 프리딕션까지 있는데 회사의 전체 업무를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레벨 6 또는 7까지 브레이크다운을 하고 그 업무 유형을 13가지로 구분을 한 이후에 거기에 적용 가능한 기술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개별적인 자동화 기술 요소가 아니라 자동화 플랫폼입니다. 저희는 자동화 플랫폼이 4가지 기능을 핵심적으로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한데 먼저 가운데를 보시면은 가운데 약간 왼편에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기능입니다. 우리가 자동화 과제를 구현을 할 때는 처음에 자동화 과제를 개발을 요청하고 평가를 하고 설계를 하고 개발하고 운영을 하고 변화 관리를 하는 일련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제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개별적인 과제가 각각의 단계별로 라이프 사이클별로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관리하는 기능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 오른쪽에 있는 프로세스 모니터링은 먼저 기본적으로 봇 그리고 그 봇이 실행하는 개별적인 업무의 이력 그리고 결과 이게 성공을 했는지 에러가 났는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동화 과제가 당초 우리가 목표로 했던 성과 수준, 품질 수준을 달성하고 있는지를 가시성 있게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서비스 매니지먼트입니다. 그 위에서부터 세 번째 박스가 서비스 매니지먼트인데 RPA나 다른 자동화 솔루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자동화 서비스들, RPA 같은 경우에는 RPA 스크립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스크립트를 등록하고 이후 유사한 다른 자동화 과제에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 가운데 있는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기능입니다. 이것은 로우 코드 기반의 개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프로세스를 우리가 E2E로 자동화하고자 하는 프로세스를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간편하게 구성을 하고 여기에 서비스 매니지먼트
레벨에 있는 자동화 서비스를 연결해서 전체 자동화 프로세스를 구현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게 이제 전체 오토메이션 플랫폼의 정체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용자는 메일이나 메신저나 또는 챗봇을 통해서 본인이 처리하고자 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인보이스 처리와 같은 업무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토메이션 플랫폼이 그 요청을 받아서 기존에 사용자가 사용하던 업무 시스템들, 뭐 메일이 될 수도 있고 ERP가 될 수도 있고 다른 레거시 시스템이 될 수도 있습니다.를 통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부분은 가버넌스 그리고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흔히 저희가 자동화 프로젝트를 할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과하는 경우 대부분 일회성 프로젝트로 끝나게 됩니다.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싶고요. 첫 번째는 자동화 확산 단계를 고려한 조직을 설계하는 겁니다. 자동화 운영 조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동화 운영 조직은 자동화 과제의 유형별로 R&R을 달리해야 됩니다. 자동화 과제의 유형이라 함은 지금 3번의 첫 번째 분리 포인트에 보시면 대상, 개발 난이도, 시스템 영향도, 예상 적용 기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 조직이 어디인지, 대상 프로세스가 어디인지, 개발 난이도는 높은지 낮은지, 여러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또는 적용하는 기술이 단순 RPA인지 아니면 다른 덜 성숙한 기술들도 함께 적용하는 것인지에 따라서 과제가 어려운 과제 그리고 중요한 과제 또는 그렇지 않은 과제로 구분이 되고, 전자의 경우에는 전사 차원의 COE에서 전사 차원의 자동화 추진 조직에서 개발과 운영을 담당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부 또는 우리가 흔히 시티즌 디벨로퍼라고 얘기하는 개별 업무 담당자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이관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자동화 운영을 위한 룰 앤 팔러시도 꼭 필요한데 이것도 유형별로 차별화돼야 되고, 이것을 프로세스로 구체화한 라이프 사이클 관리 프로세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안 관련 규정, 지침 수립 부분도 꼭 필요한 부분이 됩니다. 조직과 관련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화 도입의 초기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조직이 운영이 됩니다. 전사사업부 현업이 있다고 했을 때 과제 발굴은 현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아이디에이션이 이루어지게 되고, 평가나 선정 그리고 설계 및 개발, 운영, 모니터링은 전사 조직에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자동화 단계가 진행이 될수록, 성숙화될수록 이러한 단순한 구조로 모든 자동화 니즈를 충족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제 발굴 자체는 전사, 사업부, 현업 레벨 모두에서 할 수 있지만 전체 가버넌스 차원에서 평가 및 선정은 전사 조직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 결과 과제의 유형이 구분이 되게 되고, 과제의 유형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요하고 영향이 크고 또 어려운 과제는 전사 COE에서 설계 및 개발, 운영, 모니터링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과제는 사업부나 현업에서 직접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유스 케이스 2개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발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비 처리 자동화 부분입니다. RPA, OCR, 챗봇, 머신러닝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인보이스 처리 프로세스를 자동화한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그림이 조금 복잡하지만 처음부터 보시면은 일단 경비 처리 프로그램에 또는 경비 처리 시스템에 사람이 인보이스라든지 견적서라든지 품위서 이러한 증빙들을 업로드를 하게 됩니다. 이 업로드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RPA 또는 OCR 솔루션을 통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을 하게 되고 자동으로 추출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밸리데이션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밸리데이션이라는 절차를 많이들 간과를 하시는데 RPA는 물론이고 오히려 OCR 같은 경우에는 이 밸리데이션 로직을 잘 짜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제가 과정에서 얘기를 하면 OCR 솔루션을 도입을 하실 때 징빙을 100장, 200장, 300장을 모아서 인식률을 높이시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시는데 그 인식률을 높이는 노력보다 밸리데이션 로직을 잘 짜는 게 한 10배 정도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식률은 어차피 100%가 아니고 그 100%가 아닌 80%, 90% 되는 인식률이 프로젝트 기간 내에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기간 내에 해야 될 것은 내가 100장을 읽었을 때, 100장을 처리했을 때 사람이 다시 봐야 할 것, 그리고 사람이 다시 보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게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봐야 할 것을 발라내는 그 10장을 발라내는 로직을 잘 짜야 되는데 기본적인 포맷 체크 당연히 들어가게 되고 읽은 데이터를 다른 소스의 데이터와 비교하는 예를 들어서 ERP에 있는 마스터 데이터와 비교를 하는 그러한 작업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잘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OCR 엔진을 사용을 합니다. 2개 또는 3개의 OCR 엔진을 사용을 해서 그 결과를 대사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확인된 데이터를 가지고 정산 문서, 전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표를 자동 생성하고 그 전표에 대한 승인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또는 없애기 위해서 기계가 검증을 하게 됩니다. 2가지 측면을 검증을 하는데 사규의 준수 여부 첫 번째고요. 2번째는 징빙과 전표 데이터의 일치 여부를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현업 결제 단계를 거쳐서 이제 재무 검토 승인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재무 검토 승인 단계에서도 회계 정보에 대한 검토를 기계가 해주고 그 결과를 종합해서 그 리스크 레이팅을 자동으로 하게 됩니다. 리스크 레이팅 결과 위험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면 기존과 동일하게 건별 결제 절차를 태우게 되고 대부분 리스크 레이팅이 낮은데 그러한 경우에는 자동 승인으로 업무가 종결이 되게 됩니다. 마지막 유스 케이스로 입금 처리 자동화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RPA, OCR 그리고 데이터 전처리 기술을 적용을 해서 입금 정보를 추출하고 반제 기표를 자동화한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입금 정보를 입수하는 방식이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크게 한 3가지 정도, 통상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송금 통지서를 받는 경우입니다. 외국에서는 리미턴스 어드바이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은행 원장을 직접 다운받아서 그거를 재무부서에 보내면서 처리를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은 엑셀 템플릿을 만들어 놓고 필요한 정보를 작성해서 보내는 경우입니다. 이런 3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OCR 또는 여기는 이제 알테릭스라고 표현은 되어 있지만 데이터 전처리 툴 그리고 RPA를 통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말씀드렸던 밸리데이션을 잘하고 그리고 반제 전표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즉 자동 생성된 반제 전표까지 승인이 나게 되면 담당자에게 처리 결과를 메신저 또는 이메일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제가 일단 다 말씀을 드렸고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시면 잠깐만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RPA를 운영하고 있는 개발자분들이 이제 윗분들한테 과제가 왜 이렇게 없냐, 과제 좀 발굴해봐라 이런 요구사항을 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현업이 아닌 개발자가 자동화 프로세스를 발굴하는 가장 효과적인 어떤 컨설턴트의 팁이랄까요? 그런 게 궁금합니다. 일단 개발자가 과제를 발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실무적으로 가장 손쉬운 방법은 컨설팅 펌을 불러다가 유스 케이스를 모으는 겁니다. 유스 케이스를 모으고 그 유스 케이스를 설명하면서 비슷한 적용이 가능한 건이 있는지를 현업에게 물어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자동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잘된 프로젝트가 있고 잘 되지 않은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잘된 프로젝트의 공통적인 특징은 이게 IT가 아니라 현업이 오너십을 가지는 PI 프로젝트로 추진이 됐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그들의 KPI였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발굴을 해야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유스 케이스를 가지고 비슷한 것을 찾는 방법밖에 없지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LG 이노텍 품질 DX에서 일하고 있는 박솔지입니다. 아까 하이퍼 오토메이션 확산 필요 요소에서 프로세스 관점에 탑다운 어프로치, 바텀업 어프로치 이렇게 봤는데요. 예. 보통 제가 일할 때는 현업에서 오토메이션, 그러니까 RPA를 적용하려는 사례를 많이 발굴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탑다운 어프로치는 저희가 많이 이제 약한 부분인데요. 혹시 컨설팅 하시면서 탑다운 어프로치로 했던 사례들을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경영진이 이제 회사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해외에 여러 사업장이 있고 그러한 사업장의 정보를 실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실시간으로 보고 싶은데 그러한 정보가 기존에는 재무 정보로 많이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재무 정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공장에 있는 실제 물동이라든지 생산 정보를 원하시는 거였고 그러한 정보는 기존의 BI 시스템과 아무런 연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수집 자동화 또는 수집 효율화 이런 것들을 했던 사례가 좀 대표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지금 당장 없으시면 요거를 마무리를 하고 혹시 나중에 다른 질문이 생기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제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